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날 의혹의 핵심 인물들 통화 목록에 윤 대통령 개인 번호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날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직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던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59분 대통령실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번호는 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 전화. 통화는 159초, 2분 39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가 해당 번호가 어딘지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습니다. 저 보좌관 방이 제가 실인데요. 보좌관님. 이 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자신은 국가안보실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해 부임해 작년 8월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의 누군가가 유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겁니다. 이에 앞서 낮 1시 51분 유 관리관은 경찰에 직접 전화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판단하기로는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오후 4시 59분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군검찰은 사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통화 내역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휴가에 들어간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떠난 장관은 물론 차관과도 개인 전화로 수차례 직접 통화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작년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8분 45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후 3시 40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군 검찰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앞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이 사건 기록 회수를 결정한 시간대 전후로 윤 대통령과 신 차관이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신 전 차관은 앞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신 차관은 이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직후에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가 3차례 이어지는 동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직후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 뒤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했고 유 관리관은 몇 분 뒤 경찰에 전화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윤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찰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통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통화 내용에 대한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군 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온 해병대 사건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시키려 했죠. 그런데 이를 검토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최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조사본부 요청으로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적고 관련자로 기재하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반면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상급부대 지시를 위반해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했다며 혐의가 인정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초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임 사단장에 대해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24일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대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재검토를 명령할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일 뿐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종섭 전 장관 측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 이모 씨죠. 그런데 이 씨가 포함된 채팅방에서 임 사단장 부대를 방문하는 골프 모임이 추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이름이 언급된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출신입니다. 이 회사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MBC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파일입니다. 이 씨 등 해병대 출신 5명이 있었는데 작년 5월이나 6월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와 저녁을 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씨는 오라며 긍정적으로 답합니다. 당시 1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날짜가 6월 2, 3일로 확정됐다며 세부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씨는 체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주도한 인사는 MBC에 참여가 저조해 실제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임 전 사단장을 2008년 청와대 근무 이후부터 알았지만 골프 모임은 임 전 사단장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입장문을 내고 골프 모임 추진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한 사람은 MBC에 이 씨가 평소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찾아가 봤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은 골프 자체를 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골프하게 하는 거 그걸 저한테 뭘 물어봐요. 임성근 사단장님 모르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안다고 주변에 이야기한 게 맞는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주가 조작 과정에서도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첫날에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방침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특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재표결은 공교롭게도 고 최수근 상병 1주기 무렵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목 부의장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이 끝납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국회 운영 관련된, 특히 본회의 관련된 일정에 합의에 이르렀고, 여야는 다음 주 2일부터 화, 수, 목, 사흘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 쉬지 않고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집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까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은 첫날인 2일 최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종섭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허겁지겁. 안건 협의 과정에 이어 본회의 상정, 표결까지 다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이 일정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안 거부는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공교롭게 고 최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192명, 300명 전원이 당론대로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재의결 기준 200표에는 8표가 부족합니다. 21대 국회 당시 특검법 재표결 때처럼 또다시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개해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또 다른 자체 특검 법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